자, 오늘은 한 철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갈등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철학을 선택하는가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에 달려 있다. 1922년에 나온 니체 전기에 맨 처음 인용된 피에테의 말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니체한테 철학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삶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니체의 삶을 관통했던 이 거대한 지적 전투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겁니다.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의 철학이 어떻게 단련되고 완성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니체를 소개한 전기 작가 해켈은 그를 그냥 학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니체를 슈트라이터, 그러니까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당대의 모든 지배적인 생각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낸 말 그대로 싸우는 철학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니체는 다른 철학자들처럼 삶이 뭘까 그냥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래서 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직접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죠. 자, 그럼 그의 첫 번째 거대한 전투는 누구와의 싸움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자신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위대한 비관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비극이다. 왜냐? 맹목적인 생애의 의지라는 것에 휘둘려서 끊임없이 고통받을 뿐이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스승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그냥 뒤집어 버려요. 삶의 고통, 그것마저 끌어안아야 한다. 이게 바로 삶의 긍정이라고 외친 거죠. 그에게 중요한 건 그저 살아남으려는 생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나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힘의 의지야말로 삶의 진짜 본질이라고 본 겁니다. 이 강력한 삶의 긍정이라는 생각은요, 니체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가장 뜨거웠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바로 천재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와의 만남입니다. 처음 니체가 바그너를 봤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그 살아있는 천재, 독일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울 바로 그 예술가다라고요. 니체는 그의 첫 번째 책 비극의 탄생에서 예술에는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가 바로 아폴론적인 힘입니다. 이건 꿈, 질서, 명확한 형태 같은 아주 이성적이고 정돈된 힘을 말하죠.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디오니소스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음악이 주는 황홀경, 혼돈, 이성을 마비시키는 원초적인 에너지 같은 거예요. 니체의 위대한 통찰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라는 최고의 예술이 바로 이 질서의 힘과 혼돈의 힘, 즉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완벽하게 결합했을 때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바그너의 음악극이 이 위대한 비극을 현 시대에 부활시켜서 독일 문화를 구원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정말 영화 같았어요. 엄청난 존경과 우정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믿을 수 없는 환멸로 끝나버리는 아주 극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1876년의 바이로이트 축제였습니다. 니체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예술적 이상이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그 축제는 순수한 예술이 아니었어요. 너무 화려한 무대, 속물적인 관객들, 그리고 연극적인 쇼맨십, 이런 것들이 음악이 가진 진짜 구원의 힘을 완전히 더럽혀 버렸다고 생각한 거죠. 이 말이 그 결별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자만이 나와 관계를 유지한다. 니체에게는요, 어떤 사람과의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지적 성장에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는 것. 자, 이제 쇼펜하우어와 바그너라는 두 명의 거대한 스승과 모두 헤어졌습니다. 니체는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도덕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자기만의 가장 파격적인 생각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덕이 있다.
하나는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든 무리의 도덕, 동정심이나 평등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한 개인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삶을 당당히 긍정하는 주인의 도덕이라고요. 그리고 이 주인의 도덕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바로 위버맨쉬, 우리가 흔히 초인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많이 왜곡되긴 했지만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는 남을 지배하는 폭군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의 낡은 가치를 부수고 인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인간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니체의 이 치열했던 지적 전투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우리는 이 끝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전기 작가 헤켈은 니체를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마일렌슈타인멘쉬, 즉 이정표가 되는 인간이라고요. 그냥 자기 시대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신이 죽었다고 선언된 시대에 이제 인류가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 미래를 가리키는 거대한 이정표였던 겁니다. 결국 니체의 철학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100년도 더 지난 지금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